여기 영화 시작부터 욕을 하는 무서운 마피아 도목이 있습니다. 수많은 탈모인들이 두렵지 않은지 대머리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네요. 인조 피부 조직을 연구하는 과학자 페이튼 웨스트레이크. 페이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조 피부를 개발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매 실험마다 99분을 넘기지 못하고 인조 피부가 녹아버리는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다운 냉정함과 그의 낙관적인 마음가짐으로 굴하지 않습니다. 페이튼의 애인, 줄리 헤이스팅스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행하다 도시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던 뇌물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얻게 됩니다. Guy named Claude Belisarius. I'll get it. 하지만 이미 정보가 퍼져 있었는지 악랄한 마피아 로버트가 한 발 먼저 페이튼의 연구소에 들이닥칩니다. 페이튼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가고는 증거물을 챙긴 뒤 연구소를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불안함을 느꼈던 줄리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불타버린 후였습니다. He's got burns covering over 40% of his body. The hands and face are the most severe. 사망자로 처리된 페이튼은 도시의 하수구로 떠밀려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은 그를 어떠한 통증과 감각도 느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And he can't even feel it. There are serious side effects to this operation. When the body ceases to feel, when so much sensory input is lost, after its regular diet of input, it takes the only remaining stimulation it has, giving rise to alienation, loneliness, uncontrolled rage is not uncommon. Naturally, we give them every chance of recovery. 의사가 교육생들에게 말해주듯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자극은 감정이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병원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합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겨우 붕대에 쌓여진 몸에 위로 걸친 뒤 절박히 줄리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괴물이라도 본 듯 도망칠 뿐입니다. 극도의 복수심이라는 감정만 남은 그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납치하여 그가 당한 것처럼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더욱이 영리하게 자신이 연구하던 미완성의 인조 피부를 이용하여 마피아 조직원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죠. Where's the money, Paulie? What money? I didn't make the pickup. Have a nice flight. What? What am I? What am I? Some kind of... 하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의 얼굴 가면을 만들던 그는 외로움과 자괴감에 휩싸여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자체에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홀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끝없는 공허함에 버틸 수 없었는지 드디어 완성된 자신의 얼굴인 가면을 쓰고 용기를 내어 줄리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다잡은 그녀의 손에 페이튼은 안도와 기쁨을 느끼지만 끝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질 못합니다. 끝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질 못합니다. I just need a little time. 이 복잡한 감정을 복수에라도 쏟는 듯 보다 대담해진 테이트는 이제 로버트의 가면을 만들어 그를 곤란케 하려 합니다. Not me, him! Shoot him! Shoot him! 그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져 서로가 만나게 되고 99분을 넘긴 인조 피부가 녹아내리자 페이트는 황급히 도망칩니다. He's extinct. I saw to it myself. He's alive.
줄리에게 수없이 접근했었던 스트랙은 그녀를 통해 페이튼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버트 일당은 스트랙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지르는 마피아였기에 이 정보를 전해받은 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그를 죽이겠다며 줄리를 납치하고는 페이튼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페이튼은 자신의 은거지였던 폐공장 내부에서 조직원들에게 차례차례 복수를 가합니다. 결국 일당의 두목이었던 로버트도 페이튼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Kiss your ass goodbye! 페이튼도 이제 스트랙이 자신의 복수의 마지막 목표임을 알게 되고 줄리를 납치한 그를 죽이려 로버트의 가면을 쓰고 동행합니다. I don't think the world will grieve over one less attorney. It's the tragedy of my life that I have to kill the ones I love. 하지만 스트랙의 유도 신문에 빠져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Look about you. It's all mine. 완공되지 않은 프레임뿐인 높은 건물에서 페이튼은 낮은 자존감과 병행된 끝없는 분노를 스트랙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과연 페이튼은 스트랙으로부터 줄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복수를 끝내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리뷰작 다크맨은 최고의 B급 영화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블데드 시리즈의 감독 샘 레이미가 메이저로 진출하게 된 계기의 작품입니다. 샘 레이미의 연출작은 우스꽝스러운 몇몇 요소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죠. 이 영화도 역시 제목부터 그렇듯 앞으로도 암흑 속에서만 살게 될 안타까운 남자의 어두운 이야기였습니다. 마블과 DC에서 제작되는 수많은 히어로물들 사이에서 다크맨이란 히어로는 상당히 이질적이고도 생소한 존재일 겁니다. 사실 히어로라는 표현보다는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라는 표현이 딱 알맞은 캐릭터지요. 무조건 정의만을 행하는 선역의 히어로들과는 달리 선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뤄내는 캐릭터니까요. 대표적인 다른 예로 데드풀과 베놈 등이 있겠네요.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제약 많은 여러 히어로들과는 색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지독한 복수극을 그린 영화. 외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면도 뒤틀려져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 안티 히어로물의 저예산 영화. 다소 오글거리는 제목이지만 보다 젊은 시절의 리암 니슨을 볼 수 있었던 영화 다크맨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